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사람은 왜 절대 안 바뀌는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관계가 어긋나면 서로를 고치려 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간은 가장 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수많은 심리학자, 철학자, 성인조차 인간을 변화시키는 문제 앞에서는 번번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가?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 구조가 애초부터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무의식, 뇌과학, 진화심리학, 철학적 사고를 결합하여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성향은 타고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하나의 성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년기의 뇌는 유연하며 다양한 행동 패턴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춘추전국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연합하고 멸망하며 최종적으로 하나가 승리하는 것처럼 뇌 속의 무의식 역시 경쟁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 특정 패턴이 지배자로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참아야 살아남는다는 경험을 반복하면 참는 패턴이 뇌를 지배합니다. 화를 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경험을 반복하면 분노 패턴이 강화됩니다.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인정 욕구가 커지고 거절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회피 패턴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성향은 타고난 고정값이라기보다 경험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패턴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한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이미 자주 사용한 회로를 자동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는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결정 중 90에서 95%는 무의식의 자동연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반응 방식, 대처법, 감정 패턴까지 대부분 무의식이 주도합니다. 예를 들어 개가 기다림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개는 원래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먹이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법을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는 더 이상 기다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은 칭찬과 비난, 경험한 성공과 실패, 관계에서 느낀 감정들을 통해 수많은 무의식 회로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고민이란 결국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무의식은 평소처럼 해라고 하고 의식은 이번엔 다르게 해볼까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이 이깁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하려면 강력한 상위 실행 기능이 필요하며 이는 선천적 능력, 환경, 훈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고 후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술은 감정 해방이라는 무의식 회로가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은 자신을 재설계합니다. 이대로 살면 위험하다. 아이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반복하여 새로운 무의식 회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근육을 훈련하듯 감정, 습관, 행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재조합하는 작업이며 많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정신, 성격, 가치관, 습관, 행동 패턴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요소는 뇌 구조와 신경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뇌 구조가 변하면 인간 자체가 변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텍사스 대학의 찰스 위트먼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성이었지만 어느 날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실시된 해부에서 편도체를 압박하는 종양이 발견되었죠. 편도체는 공포, 공격성,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손상되면 인간의 감정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그의 행동은 성향이 아니라 뇌 구조의 변화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뇌가 망가지면 인간도 무너진다. 다섯 번째, 인간이 바뀌지 않는 이유.
무의식과 뇌 구조가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너무 강력하게 굳어지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은 뇌의 기본 회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가소성은 감소하고 새로운 패턴이 생성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변화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 경쟁, 생존 때문에 변화가 요구되지만 50세 이후에는 고정된 정체성과 익숙한 생활 패턴 때문에 변화 욕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강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기존 자아를 지키기 위해 방어 기제를 강화합니다. 이로 인해 변화 요구는 곧바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관계에서 두 사람의 무의식이 충돌하면 답은 이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좀 바뀌라고 요구해도 실제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는 것보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6번째, 뇌는 망가져도 치매가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대체 회로가 생깁니다.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살다가 사망한 노인의 절반이 뇌 구조상 알츠하이머와 비슷한 손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전에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뇌의 다른 영역이 손상된 영역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합니다. 평생 책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움을 지속하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며 감정을 다루고 성찰한 사람은 뇌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노년기에 머리를 써야 한다는 말이 단순 조언이 아니라 실제적 생존 전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의식이 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반복을 선호하고 변하는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가소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방어 기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뇌 자체의 회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예수, 부처, 공자도 실패했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뇌를 매일 사용하며 사세요. 독서, 학습, 사육, 대화는 뇌 구조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재설계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는 극소수만이 성공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매일 작은 반복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일은 대부분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타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